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사실 뭐 최근에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계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요. 네. 바로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고 네. 있는데 우리 튀기모님들도 네.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다. 뭐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했어요. 네. 오늘 키워드 바사삭을 보시면 자, 이 부분 싹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중복되는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쫙 A부터 Z까지 한번 훑어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독립운동 영웅이 과거 공산당 이력이 있다며 이걸 문제 삼아 흉상을 이전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또 과거 보도 등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 보면서 오늘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그럼 주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이게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 대패시킨 좀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좀 짜릿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투인데 네. 봉오동 전투의 연군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잖아요. 네, 마침 그제죠. 화요일이 경술국치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1910년 8월 29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하고 경찰권 박탈하고 이제 일본이 하나둘 이제 조선의 대한제국이죠. 국가 네. 기능을 무너뜨렸던 일본이 1910년에 완전 병합을 추진하는데 이게 바로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조선 왕조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죠. 네, 그렇게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는 아시다시피 36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1919년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1919년 네. 3.1 운동 일어나게 되죠. 맞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만주 지역에서 조선 독립군들의 무장 투쟁도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1910년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만주로 가고요. 그 경술국치가 네. 있었던 19년에 이제 조선 독립군 결성이 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3.1 운동 이후에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독립군 토벌에 나서는 게 바로 그 이듬해인 1920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독립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활동하기 좀 그렇죠. 힘드니까 주로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쟁이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독립군과 맞붙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네. 당시 일본 정규군과 맞섰고요. 우리 독립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를 보면 일본군이 157명 전사한 반면에 우리 군은 4명만 전사를 했거든요. 정말 네, 대승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즘에 클립이 다시 막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영화 개봉 당시에 소개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MBC 뉴스에서 잠깐 영화 내용 짧게 보고 가시죠. 네. 우리 마지막 조정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항일 독립투쟁의 최전선이었던 1920년 만주. 독립군 해철과 장하는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던 봉오동 일대로 유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분도 직업도 서로 다른 독립군. 일본군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지만 조국 독립을 바라며 목숨을 건 전투에 뛰어듭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과 맞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를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의 부대를 격파해 수백 명의 사상을 냈다는 역사적 기록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영화는 독립군 지도부가 아니라 이름 없이 싸웠던 부대원들에 집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느꼈던 것보다 몇백 배는 더 많은 희생이 있었겠구나라는 것. 여긴 마지막 조선이다. 뺏기면 전부 끝이야. 이 네. 대사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네. 박인규 님이 지린성에서 지리는 전투였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독립군은 좀 연합부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기라든지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압승을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상당히 자존심이 구겨졌겠죠. 네. 바로 이 패배 이후에 일본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 공세 수위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아예 독립군 대토벌 작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해죠. 이제 3.1 운동 이듬해 1920년 10월이 되면 만주 간도 지역에서 또 한 번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네. 아,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네.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워낙 유명한데요. 네. 바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아, 장군님이시네요, 진짜. 그렇죠. 네. 홍범도 장군은 만주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는데요. 원래는 그 함경도 지역의 유명한 포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의병에 투신해서 독립군을 이끌었고요. 역대 독립군이 올린 최대의 승전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좀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당시에 모스크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1922년에 이제 극동 민족 대회 참석하기 위해 소련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지금 화면에 입국 서류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네. 이제 이때 작성한 입국 서류를 보면은 저기 이제 세 번째 줄인가요? 이제 직업란에 농사 이렇게 돼 있죠. 농사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란에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란에 보면은 이제 의병이라고 직업이 자신의 의병. 네. 직업은 의병. 의병. 그리고 입국 목적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네. 고려 독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필로 적은 네. 거고 이게 이제 홍 장군 유해 봉환 당시에 화제가 된 문건인데 최근에 다시 좀 이제 논란 속에 다시 한번 공유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신흥무관학교의 기틀을 닦았던 이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죠. 이종걸 전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저렇게 이제 독립만을 생각했던 분인데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련에도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항일 운동의 일환으로 봐야지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견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본이 본격적인 극동 지역 침략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중일 전쟁도 있었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위협이 되잖아요. 점점 자기 쪽으로 이제 침탈에 다가오니까.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의 스파이 활동을 의심합니다. 사실 우리야 당시 이제 독립운동하고 일제 제국주의지만 일본이 외부에서 볼 때는 일본이 지금 다 식민 지배를 하는 상황이 벌써 2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선인이나 일본이 구분이 잘 안 됐던 거고 어쨌든 혹시나 그 독립군을 가장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련 정부는 극동 지역에서 한인 강제 추방을 결정하고요. 네. 그래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이때 홍 장군도 함께 추방이 됩니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게 돼요. 카자흐스탄 네. 말년에 상당히 쓸쓸한 삶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이주 후에는 이제 병원 경비로 일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던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고려 극장 관계자들이 이제 수위라고 하죠. 수위 자리를 좀 주면서 일종의 뭐 연금처럼 이제 좀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그래도 이 직업란에 썼던 이 고려 조선 독립은 보지 못하고 1943년 타지에서 이제 영면에 드는데요. 네.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간단히 정리한 뉴스데스크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180cm가 넘는 장신에 무장투쟁을 상징하는 총을 늘 지니고 다녔던 홍범도 장군. 평민 출신인 그는 함경도에서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다 1907년부터 의병 활동에 투신했고 일제 추격을 따돌리는 활약 덕에 나르는 홍범도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져 구전되기도 했습니다. 1920년 일본군 토벌대 월강 추격대대를 만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섬멸한 봉오동 전투. 전사자 수 일본군 157명, 독립군 4명으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첫 승리로 남겨진 이 봉오동 전투의 한가운데에도 독립군 연대장 홍범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넉 달 뒤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에도 함께 참전해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주 한인들을 수천 명 이상 학살한 간도 참변 등 일제의 탄압이 계속되자 홍 장군은 만주를 떠나 1921년부터 연해주에 정착했다. 다시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탓에 1937년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혈혈단신, 아내는 이미 일제의 고문으로 숨졌고
함께 의병 활동을 하던 두 아들들도 전사하거나 결핵을 얻어 숨진 상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노년은 쓸쓸했습니다.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며 여생을 보냈고 조국의 독립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낯선 땅에서 유족도 없이 숨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영웅이신데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해봉환입니다. 유해봉환. 이제 광복은 194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고인의 유해가 거의 최근 돼서야 국내로 봉환이 됐어요. 네, 사실은 아까도 이제 리포트도 보셨고 어느 정도 업적이 있는지도 이제 알잖아요. 사실 여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데 이견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에 우리 정부는 이미 홍범도 장군에 대해 건국 훈장을 추서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에 앞서 살펴본 키워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었습니다. 마침 2020년이. 네. 그래서 그때에 맞추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해서 이제 유해 봉환을 협의하게 된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계속 모셔져 있던 거죠. 왜냐하면 홍 장군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그때 세계 2차 대전 독소 전쟁이 독일과 소련이 붙는 전쟁이 한창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전쟁통이에요. 그래서 현지 고려인들이 급한 대로 일단은 사실상의 임시 묘소를 그냥 생가 근처에 조성했고요. 제대로 된 묘지는 전쟁이 끝나고 6년 뒤에나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제 현지의 고려인 인사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 분묘 주변에 철벽도 쌓고 또 철로 만든 비도 세우고 네. 이렇게 한 게 또 1951년 무렵입니다. 1951년이면 국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때잖아요. 우리도 전쟁통이었고 네. 그리고 1980년대 무렵이 되면 이제 현지에서 뜻있는 분들이 반신 조각상도 세우고 이제 추모를 조금씩 이제 좀 수위를 올리는데 네. 기념은 해왔지만 1980년도 우리는 사실 엄혹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그냥 객지에서 보내시다가 서거한 지 78년 만인 2021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근데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지에서도 이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북한이 먼저 유해를 송환하려고 했었어요. 북한이? 90년대에 네. 홍범도 장군이 그 함경도 포수였고요. 아, 고향도 평양입니다. 그럼 그쪽 지역이 원래 연고가 있었던 북한은 거네요? 아니 이거 우리 지역 분이다라면서 이제 북한이 먼저 93년에 카자흐스탄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제 고려인 사회가 거부하면서 봉환이 무산이 됐고요. 네.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김영삼 정부 했던 게 뭡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막 중앙청 철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 다 날렸죠. 일제 잔재 지우기 이런 걸 네. 하면서 마침 1995년이 광복 50주년이었습니다. 45년 뒤 딱 그러니까, 50년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춰서 북한이 한번 하고 나서 봉환을 추진했는데 북한이 가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못했는데 그럼 김영삼 정부가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됐겠죠. 북한 북한은.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못 데려왔으니 너네도 뭐 이런 식이 된 건가요? 우리만 해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반발을 강하게 하고요. 그래서 95년 봉환 계획은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핵심인데요. 그 이후에 그럼 아예 어쩔 수 없네 이러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정부가 국가보훈처가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됐지만요. 예산을 들여서 그 이후에도 현지 묘역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벌초비를 계속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을 계속 들였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20년 넘게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게 쌓인 상태에서 2017년부터 다시 봉환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봉오동 전투 100주년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상을 벌였고요. 코로나가 오기 직전인 2019년에 한국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동의하면서 마침내 서거 78년 만에 이제 온 건데요. 네. 올 때 이제 전투기들이 우리 그렇죠. 영공에 들어왔을 때 쫙 와갖고 이제 호위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 장면 함께 잠깐 보고 네. 가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태운 군수송기가 대한민국 서해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공군 전투기 6대가 주위를 에워쌉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F-15K와 F-35A 등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기종이 동원됐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을 반기는 예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서울공항에 내리고
삼군 의장대의 호의 속에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처럼 즐겨 불렀다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영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지 78년. 죽어서야 해방된 조국을 처음 밟은 장군의 너무 늦은 귀환에 군 통수권자는 고개를 숙였고 97의 광복군 후배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 현충원으로 향하는 길까지 홍범도 장군을 직접 배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님께 대하여 그래! 장군의 유해가 임시 안치된 대전 현충원엔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우리 홍범도 장군 여기서 정말 평안하게 해방된 조국에서 평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정부는 내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님이 이 당시 감동했다. 란테르님이 저 때 정말 뭉클했는데 네. 역풍이다님이 호의하는 저 모습 잊을 수 없습니다. 네네. 했는데 이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시는 게 또 현지랑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절차도 필요하고 네. 광복 이후에 144분의 독립운동가 유해가 국내로 돌아왔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홍범도 장군도 추가가 됐던 거고요. 네. 홍 장군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셨는데요. 정부는 건국 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 추서를 했습니다. 네. 저 당시에. 그리고 유해를 봉안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에 어쨌든 이 말을 해서 이제 유해 봉안 추진하던 그 무렵인 2018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흉상을 그 흉상.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합니다. 네. 그 모습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발인막이 거치자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군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역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장군과 광복군 초대 사령관 지청천 장군,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 이회영 선생 등 5명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흉상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흉상은 국군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의 탄피 300kg을 녹여 만들었습니다. 사관 생도들은 독립군 군가를 합창하며 자주독립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로,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모체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상을 옮기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논란의 시작인데 네. 바로 홍범도 장군의 이제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서 국방부에서 이 흉상을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네. 국방부가 그럼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의 이력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는요? 네, 바로 세 번째 키워드가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 네.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이건 용어를 좀 쪼개 봐야 되는데요. 네. 먼저 자유시부터 먼저 볼게요. 자유시. 러시아에는 이제 알렉세예프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발음하기도 알렉세예프스크. 예, 네. 발음도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이름이 스보보드니로 바뀝니다. 스보보드니. 네. 그거 다 러시아인 거잖아요. 예, 이름이 힘들죠. 네. 근데 우리도 지금도 힘들잖아요. 스보보드니. 근데 네. 이걸 번역해 보면 자유로운 이런 뜻이 있고 또 자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스보보드니 예. 자체가 자유로운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이 이 도시를 자유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보보드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도 힘든데 똑같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다 그러면은 힘들잖아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른 거죠. 네. 샌이 이제 세인트니까 네.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던 거죠. 그게 자유신 거죠. 그럼 우리가 부르던 러시아 지명 이름이 자유신 거죠. 그렇죠. 그럼 자유시는 자유시인데 여기서 참변이 일어났다. 이게 자유시 참변인 건데 네네. 여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아, 네.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한 번 또 진 거잖아요, 일본이. 그쵸. 봉오동 때 한 번 터지고 청산리 때 더 터지고. 또 터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독이 오르죠. 그러면서 정말 총공세를 펼치는데 이제부터는 군만 상대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그게 자기들이 전공을 올린다면서 무리하게 더 네. 밀어붙이면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참변. 네. 공세를 높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전략 전술로 상대하던 독립군들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량 자체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서 시베리아 지역 극동 지역으로 피난을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만주 쪽에서 네, 있다가 좀 몰린 더 위로. 거죠, 사실. 예, 그렇죠. 밀려서 올라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동 현지의 이제 인민혁명 그쪽은 이제 지금의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지역, 그 지역에 이제 그쪽에 극동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 네. 인민혁명군들이 볼 때는 아니, 독립군들이 오는 건 알겠어. 근데 다들 이제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유시로 피란을 오는데 네. 무기를 들고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무기를 좀 버려라. 무력 안 그러면 우리가 무력 동원해서라도 무장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현지인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이제 시베리아 지역은 척박하고 식량 자체도 부족한데 식량도 좀 나눠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무력을 또 갖고 있는 독립군이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현지 농민들은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현지에서 강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독립군들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도 자유시로 피난을 해 왔는데 네.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무장 해제 요구에 응했던, 그러니까 그 무장 해제에 응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저항한다는 쪽도 있었고, 네. 그리고 김좌진 장군처럼 아예 다시 그럼 만주로 가겠다. 여기 안 들어올게 아예. 다시 가서 싸울게 했던 쪽도 있었는데 네. 홍범도 장군은 일단 무장 해제를 선택해서 쪽이었고 네. 이후에 이제 자유시 참변에 연루된 독립군에 대한 군사 재판에서 홍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으로 참석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바로 이제 이걸 두고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의 독립군 상황에 대한 자료 자체가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어떤 사실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럴수록 사실관계가 더 핵심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근데 학계의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홍범도 장군의 개입은 확인된 적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확인된 적이 없다. 사실 이번에 국방부가 육사에 설치된 흉상인지 설치하면서 이에 대해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학계와 논의를 거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자유시 참변 의혹, 확실치 않은 의혹만 가지고 정말 이 공이 확실한 인물에 대해서 흉상 이전을 좀 무리하게 좀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홍범도 장군의 이제 공산당 이력도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는 다음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바로 네 번째 키워드는 빨치산입니다. 빨치산. 뭐 이것도 최근에 국방부 브리핑에 등장했어요. 네, 사실 이것도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하면 사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런 빨치산 투쟁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거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빨치산이라고 하니까 좀 낮잡아 부르는 말로 무슨 빨갱이랑 연관된 건가? 왜냐면 비슷하니까 글자가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빨치산의 어원이 우리말이 아니고요. 이 러시아어에서 왔습니다. 아, 러시아어. 네. 이게 보니까 이제 키워드에도 괄호치고 함께 병기가 돼 있어요. 외래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어 파르티잔. 파르티잔. 영어로는 이제 파티잔. 여기 이제 괄호 펴는 게 이제 영어로 네. 표기가 된 건데 네. 이 파티잔 영어로 파티에서 온 겁니다. 파티. 파티. 파티가 이제 birthday party 생일 이렇게 파티가 생일 아니고 파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네. 이제 우리 정당을 부를 때 뭐 데모크라틱 파티, 아, 맞아요. 네. 리퍼블릭 파티 이렇게 부르듯이 네. 정당, 지역 어떤 그런 집단 이런 것도 파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잔이라고 하면 지역 군벌, 유격대 이런 걸 의미하는 어떤 말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군 아니고 좀 게릴라로 활동하는 비정규군 부대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빨치산은 일반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로 활동하는 부대. 근데 당시 독립군은 우리나라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규군은 아니잖아요. 정규군일 수가 없죠. 그럼 나라가 독립군은 없는데. 다 빨치산인 거죠. 그렇죠. 비정규군을 부르는 말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왜 오해가 생겼냐면 이런 일반 명사 성격의 빨치산이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활동했던 빨치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래. 그러니까 조선인민유격대라고 해서 네. 좌익 성향의 무장 테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1946년부터 55년까지 국내에서 이제 대한민국 군경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네.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인데 이제 그 독립군은 비정규군일 수밖에 없고 그쵸.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빨치산이라는 표현이 네. 일반 명사로 쓰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던 해방 거잖아요. 이후에 1950년, 그러니까 완전 시기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은 이미 19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거에 이제 북한 세력과 연계된 그 빨치산 투쟁과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시기가 거고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활동 시기부터 다르고 그리고 또 빨치산 용어를 그래서 이제 혼동해서 쓰는 게 아니냐. 당장 국방부 기자단에서 아니 이거 그 20년대 빨치산하고 그 50년대 빨치산 완전히 다른 건데 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논란이 일었는데 실제로 대변인이 이거를 이제 답변하면서 좀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이미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짧게 그 빨치산 부분만 잠깐 보고 네. 가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부끄럽고 천박합니다. 네. 뭐 또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이게 기자단도 저도 이제 브리핑 가봤지만 보통은 특히 국방부 같은 데는 기자들이 을입니다, 사실. 정보를 다 당국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가요, 저런가요, 이러면 이제 대변인이 이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평상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고 방금 영상도 이제 어제 사실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상정하고 일단 쭉 정리하는 오늘 순서기 때문에 한 번 더 쭉 한번 정리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흉상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추진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국방부는 계속 이제 같은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공산당 입당 이력, 또 자유시 참변 연루 의혹 이런 걸 얘기하면서 흉상 이전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까지도 이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또 해군 잠수함 중에 홍범도함도 있거든요. 네. 이거의 이름 변경도 뭐 할 수 또 있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또 보여서 또 계속 이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네, 각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한 마지막 반응은 마지막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부관 참시 논란입니다. 부관 참시 논란. 이게 부관 참시라면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쓰였던 용어잖아요. 맞아요. 이미 사망했지만 죄가 밝혀졌을 때 망자에게 극형을 내리던 걸 의미합니다. 뭐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관 참시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 야당에서는 이걸 부관 참시를 규정한 겁니다. 독립 영웅에 대한 부관 참시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독립운동 단체들도 이건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다.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다라는 비판적인 입장 내놓고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앞서 홍 장군이 공산당 관련 이력이 있다고 해도 1920년대면 사실 레닌의 그
공산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에게 전쟁을 사주했던 건 스탈린의 공산당인데 시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더구나 대한민국 수립 이전, 정부 수립 이전인 43년에 숨진 독립운동 인사를 상대로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홍범도 장군이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또 6.25에 가담한 중국 공산당 출신도 아닌데 이 항일 독립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씌워 퇴출시키려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비판에 힘을 보탰고요. 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훈장을 수여한 게 박정희 정부 때 맞아요. 처음 수여했고 또 아까 그 잠수함 홍범도함은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게 정말 진영에 관계없이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업적이나 위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던 인물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보수 정권에서도 이미 독립 유공자다 이렇게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아까 제가 유해봉안 누가 추진했습니까?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계속 정부가 예산을 쓰면서 수십 년간 관리해 온 그런 또 상황인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단 이런 논란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거지면서 좀 일이 점점 커지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다들 뭐 물가도 정말 택시비도 4,800원인 이 시점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왜 이거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좀 어떤 이념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좀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그 총선을 앞두고 또 어떤 이념 대립으로 뭔가 그런 거를 뭔가 우위를 점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 자체가 지금 처음에 그래서 국방부도 처음에는 독립운동가 5명 훈장 모두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네. 저 여론을 좀 살피면서 지금 홍범도 장군 1명만 옮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1명 이전마저도 여권에서 신중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쟁점 사안이 아닌 게 아니냐 여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그런 의견이고 좀 대표적으로 일단 오늘 아침 사설을 보면은 조선일보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조차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 이런 논조의 사설을 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흐름을 좀 봤을 때 추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뭐 전혀 이 내용 모르셨던 분들이 이제 연상하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봉오동 전투 기억나시죠? 네, 봉오동 독립군의 전투. 첫 대승을 거둔 전투였고 거기에 이제 주역이 홍범도 장군이었다. 네. 근데 홍범도 장군이 뭐 강제 이주당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거의 반세기 넘게 70년 넘게 이제 타지에 계시다가 거의 봉오동 전투 거의 100주년 무렵에서야 국내로 봉환이 됐다. 네. 아까 영상도 보셨고. 근데 최근에 이 흉상을 이전하려는 그 배경에 자유시 참변 가담 의혹이 거론되는데 이거는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피해 대피를 했다가 거기서 현지의 군경과 마찰을 빚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다만 아직 학계에서는 명확한 홍 장군의 가담 증거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까지 봤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빨치산. 과거 공산당 가담 이력인데 이 빨치산이라는 명칭 자체도 어쨌든 비정규군을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당시에 게릴라로 활동하던 사실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됐었고 그리고 소련이면 당연히 소련 공산당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미국에 또 도움을 요청하고 사실 그런 당시 현실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다름이 아닌 국방부 기자단에서 굉장히 격하게 터져 나왔다는 거 영상 보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운동 단체나 야당이나 이런 부관 참시 아니냐면서 좀 비판적인 입장. 이 와중에 여론 자체도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렇게 팽팽한 여론이 아니라 좀 홍범도 장군에 대해 너무하다는 여론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점점 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최종 결정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유해 봉환됐을 때 이제 어떤 분이 해방된 조국에서 평안하게 영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키워드 바사사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